네, 7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는 날씨입니다. 어제 수도권에 정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피해들도 계속해서 소식이 나왔고요. 지금 사진에 있는 내용은 어느 곳입니까? 네, 경향신문 일면에 실린 사진인데 어제 KTX 광명역의 모습입니다. 네. 수도권에 시간당 30에서 50mm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렇게 KTX 광명역의 대합실과 승강장 일부가 침수됐었습니다. 이 사진 좀 자세히 보면요. 직원들이 나서서 물을 퍼내고 있는 모습인데 좀 상당히 힘겨워 보이는 모습이고요. 네. 이 밖에도 중앙일보에는 동부 간선도로 일부가 통제되면서 차량 정체가 빚어지거나 산책로까지 물이 넘쳐서 출입을 통제한 청계천 모습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농장이 물에 잠기고 또 나무가 쓰러지고 간판이 떨어지는 피해들도 잇따랐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비가 많이 올 텐데 그러면 관련 대비는 잘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일보에서는 국내 홍수 취약 지구 중 96%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네. 지난 2020년 최장 장마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홍수 피해도 심각했었는데 하지만 환경부는 올해 3월이 돼서야 홍수 취약 지구를 선정을 했다고 하고요. 지난 7일 기준 총 433곳 중에 17곳, 그러니까 4%에만 장마 대비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 나머지 96%는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올해 장마를 맞이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대응이 늦어진 건 조직 개편 등을 거치면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났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안전이 우선이 돼야 하는데 매년 이렇게 또 피해가 반복되는 곳은 대비가 좀 철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강제 북송 관련 내용인데요. 이게 사진이 공개된 이후에 조금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뤘습니까? 네, 일단 지난 12일에 공개된 사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몸부림치는 듯한 탈북 어민 주위로 사복을 입은 여러 명의 인원들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경찰 병력이라는 얘기 함께 전해진 바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판문점을 통해서 민간인을 북으로 돌려보낼 때에는 적십자사가 동행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좀 이례적으로 경찰이 동원됐다는 이야기를 두고 그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자, 오늘자 중앙일보 단독 기사 다음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작 이때 투입된 경찰 병력들, 자신의 임무가 구체적으로 뭔지도 모르고 판문점에 갔었다는 내용 담겨 있었습니다. 네. 경찰은 당시 그저 호송 차량 2대 그리고 대원 8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만 듣고 동원이 됐다고 하고요. 관계 기관으로부터 사복을 입고 오라거나 아니면 자해 우려가 있다는 말만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발표했던 관계 당국이 자해 우려 등 물리적 저항을 예상하고 경찰까지 동원한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송과 관련한 부처들이 당시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가 묵살됐기 때문에 이렇게 경찰이 투입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기사로 보이는데요. 이제 어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방역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과학 방역 한다더니 라는 제목을 보니까 이제 그 과학 방역이 제대로 되지 못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뭔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4차 접종 대상을 50대까지 확대하고 또 이전과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 어제 전해진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겨레 신문은 이런 정부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과학 방역을 한다더니 셀프 방역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기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4차 접종을 하는 사진도 실려 있었는데 이렇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접종을 받으면서 접종 참여를 독려했지만 기사에는 충분한 과학적 설명이 없는 상태로 과연 접종률이 얼마나 올라갈지 의문이라고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대상에 포함된 50대, 최근까지 전체 연령 평균에 견줘봤을 때 더 낮은 중증화율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왜 50대를 포함한 것인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당분간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한 거리 두기를 하되 치명률이 높아지면 선별적 거리 두기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네. 이 치명률이 높아진다는 걸 보여줄 구체적 기준이 무엇인지는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하고 있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그저 필요한 경우에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말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겁니다. 네. 이제 다음 기사도 코로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심야 택시 대란에 차라리 외박이다 이런 제목이 보이는데요. 예. 이게 이제 택시 대란 때문에 코로나 확산이 우려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택시 대란 때문에 외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외박을 하게 되면 어디서 하게 될까요? 뭐 대학생이나 젊은 층은 주로 찜질방으로 향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직장인들은 저가 호텔 등 숙박업소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1시간 가까이 기다려서 많은 돈을 주면서 택시를 타고 가느니 차라리 좀 저렴한 찜질방에서 자거나 아니면 호텔 비용을 나눠내고 함께 자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이유였는데요. 네. 실제로 지난 6월 한 달 동안 찜질방에 대한 검색량이 20만 건 가까이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작년 6월 검색량이 3만 건대였는데 이와 비교하면 한 6배 넘게 늘어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렇게 찜질방 같은 다중 이용 시설의 이용이 늘거나 일행이 함께 오랜 시간 같은 공간에 머물게 되면 아무래도 코로나 확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제 듣고 나니까 심야 택시 대란에 차라리 외박이라는 이 표현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고물가 시대에 못 살겠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무지출 챌린지라는 것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경향신문에는 무지출 챌린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루 동안 돈을 전혀 쓰지 말자는 운동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뭐 당연히 매일 소비를 영원으로 할 수는 없겠고요. 이 기사에 나온 한 직장인의 사례를 보면 일주일에 3일 정도 이 무지출 챌린지를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습관처럼 사 먹던 커피도 줄이고 또 지인과의 약속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배달앱을 지우는 대신에 냉장고에 쌓여있는 식자재로 직접 밥을 차려 먹는 방식으로 돈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 나온 또 다른 사례를 보면 10,000원의 행복을 실천 중인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 과거에 연예인들이 나와서 일주일 동안 10,000원만 가지고 쓰면서 버티는 그런 동명의 방송도 있었는데 네, 기억이 납니다. 예, 지금은 사실 일주일로 만 원으로 일주일 버텨라 거의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요. 대신해서 하루에 10,000원만 쓰는 걸 실천 중이라고 합니다. 식당에서 밥 한 끼 사 먹으려고 해도 거의 10,000원 가까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루에 최대 한도를 10,000원으로 정해놓고 이보다 좀 아껴보겠다라는 운동입니다. 그래도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이 젊은 세대들 서로 상황을 알다 보니까 응원하고 또 모으는 데 있어서 뿌듯함도 느낀다면서 마냥 우울하고 힘든 건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한국계 최초로 이제 수학계의 노벨상이죠. 필즈상을 받은 허준희 교수가 강연 겸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신문 제목 보시면요. 실수해도 괜찮아 마음 가는 대로 공부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어제 진행된 허준희 교수의 특별 강연 겸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식 교육의 문제점을 꼬집는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네. 자신이 대학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한국 학생들 좀 좁은 범위에서 완벽하고 빨리 문제를 푸는 데는 유능하지만 넓고 깊게 하는 공부는 덜 준비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네. 또 한국 학생들은 소중한 학창 시절을 잘 평가받기 위해서 쓴다면서 주위 압박에 주눅들지 말고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공부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네. 또 자신의 원동력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때로는 스스로를 놓아주고 또 여유를 주면 안 풀리던 문제도 풀린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학생이나 교육계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보통의 분들에게도 좋은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음 가는 대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 가는 대로 공부까지 하셔야 한다는 점 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